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문 닫아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택시톡 채널의 에반스입니다. 오늘은 택시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택시 성사고 관련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.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소피입니다.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. 그 택시에서 계속 이 성사고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. 뭐 최근 기사들만 봐도 뭐 기사가 성폭행을 한 사건도 있고, 아니면은 순임이 역으로 기사에게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, 성추행은 뭐예요? 성추행은 신체적인 접촉을 이제 당했을 때 좀 불쾌하다,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접촉과 관련한 부분이 성추행이죠. 네, 그리고 성희롱은 약간 좀 접촉이 되지는 않았지만 말적인 부분에서 비하를 했거나 좀 모욕감을 느꼈을 때 정서적으로 받는 좀 상처 같은 네, 이런 부분들이 성희롱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성폭력은? 성폭력은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. 정서적인 부분과 뭐 육체적인 이제 뭐 스킨십이나 관계까지 다 포함한 부분이 되는 거죠. 아무튼 셋 다 나쁜 거죠. 그렇죠. 셋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니까요. 택시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? 성과 관련된? 택시 안에서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, 최근에서도 그 이제 에서 뭐 여성 이제 승객이 탑승을 했는데, 이 여성 승객이 60대 기사님한테 이제 성적인 이런 관계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해서 결국에는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셨어요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나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강간을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, 법적인 부분에서 이제 경찰들이 신원 조사를 했더니 이 여성분이 다른 뭐 이제 전과가 조금 있으셨던 거죠. 어쨌든 의도적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서 뭐 기사님은 합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여성 승객은 이제 좀 안 좋은 의도로 일부러 접근을 한,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전혀 안 하신 거죠. 보통 근데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나면은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인데 왜 의심을 안 했을까요? 아무래도 이게 공간적인 부분이 좀 택시가 폐쇄적이고 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충동적인 부분에서 정말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건가? 그리고 이제 시간대도 뭐 저녁 시간대면 조금 더 이런 분위기적인 부분에서 좀 휩쓸리지 않았을까, 좀 충동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약간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쵸? 아무래도 직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고객들과 좀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건 굉장히 좋지만, 어느 대화의 수준에서는 선을 지키는 인내심이 좀 필요하겠죠. 사실 승객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다른 성에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? 이것도 최근 기사인데, 베트남 여성 승객이 이제 탑승을 했어요. 그런데 기사님이 20만 원을 줄 테니까 뭐 나랑 이제 관계를 한번 갖자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게 좀 반대 사례로 들 수 있죠. 택시 기사가 되기 전에 입사를 할 때 성범죄 조회를 하거든요. 네. 그런데도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? 아무래도 좀 경각심이 부족하고. 근데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기사가 승객을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했을 때 처벌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? 뭐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고, 피해자가 원한다면 당연히 뭐 과태료나 법적인 처벌, 그리고 인사조치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기업들도 취업규칙 같은 거 작성하거든요. 그러면 감봉 처리가 될 수 있다거나, 아예 뭐 면허정지까지는 아니지만 영업정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거나, 뭐 이제 다른 인센티브나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꼭 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뭐 사회적인 이미지, 주변 사람들 안에서의 또 이런 시선들이 어떻게 보면 개개인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. 성범죄를 일으키고 나서 전자발찌를 찬다거나
아니면 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실형을 사는 것도 뭐 크나큰 문제긴 하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성범죄를 일으키고 나서 그거를 내 주변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알게 되면은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. 사회적인 관계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? 본인들도 좀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내심이 조금 더 필요하고 본인이 그래도 좀 자각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게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여성 손님이 저한테 좀 접근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냥 나한테 다른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쵸. 아무래도 뭐 사람이 뭐 첫눈에 반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미비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의심을 좀 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너무 말다툼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좀 좋은 말로 이렇게 좀 이제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너무 이제 성적인 언행을 많이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또 스킨십을 뭐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이런 것들 만져달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것들은 이게 법적으로 기사들도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강경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손님이 만약에 이렇게 딱 만지려고 하면은 만지지 마세요. 우리 정석으로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. 네.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. 나중에 이제 증거적으로도 우리가 보통 택시 안에 뭐 블랙박스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뭐 가해자로 이제 몰리는 경우를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죠. 내가 충분히 하지 말라는 어필을 했다라는 것 그렇죠. 자체가 충분히 네. 방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. 네, 라는 맞습니다. 말씀이시죠.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택시기사님들한테 강조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. 사실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진짜 안 하게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겠지만 우리가 좀 이제 나의 행복도 있지만 우리 가족들의 행복도 있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행복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사회적으로 성에 관련된 사건 사고는 택시 업계에만 있는 거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발생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 자신 스스로가 좀 조심을 하고 그리고 기사가 승객에게 그리고 승객이 기사에게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하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한번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